예, 안녕하십니까. 머니 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포트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좋아요, 구독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하면 현대로템을 또 빼놓고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거 현대로템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예를 들면 무난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갈 수 있는 거, 그 종목이 바로 현대에어로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한국항공우주 정도고 가장 어려운 게 LIG 넥스원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익스펙테이션이 높은 종목이라서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바닥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 반면에 우리 현대로템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3년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주를 받고 그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만약에 동종목에 악재가 있다고 하면 현대로템이 해외 철도 프로젝트에 나가서 수주를 한 건도 못 올리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거나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고속 철도 부분에서 우리가 물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가에 또 폭락이 있거나 이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만 가지고도 앞으로의 주가가 예상치 예를 들면 우리가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목표 주가는 보통 4만 원 정도까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디펜스 부분에서 매출이 예를 들면 분기별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탱크를 생산해서 납품해서 매출이 잡히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분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1분기의 매출 인식은 조금 작았고요. 2분기 매출 인식이 올해 가장 디펜스 부분에서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아시겠죠? 7월 둘째 주 넘어가야지 우리가 나오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저도 항상 주가 차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차트가 적당히 조정을 잘 받아서 지금 곧 매수 포인트에 도달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착안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내용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보통 수주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일 솔루션, 특히 철도 이런 부분도 수주가 좀 크게 발생이 돼야 되고요. 한 2년 전인가요? 해외 수주에서 실패해서 주가도 많이 폭락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 잘 짜내야 되고요.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코레일 비즈니스도 당연히 단독이니까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출이 인식되는 과정들이 진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산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는 한국에서 사주는 방위산업체니까 그거 탱크 사주고 이러는 것들만 인식이 잡혔다고 하면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폴란드 수출권은 상당히 큰 대형 호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납품할 때 소량을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탱크 한 대에 몇 천억씩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한 10대, 20대씩 납품을 하다 보면 그거 매출의 장표가 잡히는 구간이 크게 매출 인식이 되는 그래서 주가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현대로템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앞으로 향후 2, 3년치의 매출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주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당분간 매출 변동폭은 없겠죠. 어떤 것만 있는 거예요? 매출에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인식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이 현대로템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2분기에 탱크 납품한 거, K2전차 납품한 거, 그 바로 매출 인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어닝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나겠죠. 1분기의 어닝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2분기에 어닝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중에 최고 어닝을 나타내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디펜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치 물량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는. 요게 상당히 우리 앞으로 현대로템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만한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 부분에서도 2, 3년치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지금 다른 점이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서 레벨업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잔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이렇게 조선도 그렇지만 좀 거래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량은 많은데 이거 배만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매출 인식이 언제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PF 일으켜서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탱크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매출을 갖다 찾아보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분석해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매출이 언제 잡히는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때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하거나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강 상태인 구간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앞으로 매출이 잡힐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적 추정치 보는데 쿼터별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쿼터에 상당히 크게 매출이 잡히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제가 얘기하고 이 쿼터가 상당히 올해 매출 중에 전체에서 포션이 가장 크고요. 그 후로도 매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1분기 쿼터가 가장 낮은 거죠. 근데 지금 주가의 모습은 쭉 올라와서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격을 좀 해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산 비즈니스하고 코레일 비즈니스 이거 두 개 다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방산이 예를 들면 한 번에 수주량이 들어오는 물량이 크지 않습니까? 1분기 때 한 2,600억 이 정도밖에 안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에는 한 5,100억 정도 잡히게 돼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 그것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어 있진 않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온 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 과정이죠. 자, 실제로 이게 진짜 나타났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요. 그 전에 샀다가 2분기 딱 넘어가서 3분기 초에 발표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 보유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뒤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연도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해보면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을 갖다가 보유한 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적은 과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출이 앞으로 3년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이거는 실제로 많지 않았다. 더군다나 영업이익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방산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매출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매출이익과 3년 정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가장 좋은 해는 바로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을 해야 될 거다. 왜? 주가는 바로 선반영하고 먼저 움직이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또 내년도 정도 되면요. 또 사람들이 아유 뭐 그랬건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더 많이 누를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요. 추가 수주 소식이 나와야지만 주가는 항상 또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주가의 모습을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가 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배열이 잘 썼어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갑시다. 왜? 작년도에 매출 뭐 폴란드 수주했어요. 뭐 이런 소식 들어왔잖아요. 수주 잔고가 들어온 게 이때거든요. 근데 실제로다가 예를 들면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그만큼 받쳐줬냐?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로 수렴했습니까? 220일, 그죠? 이게 우상방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수렴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으로다가 예를 들면 나올 거야 실제로 매춘제 납품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올라온 건데 아직 납품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일과 220일 이동평균선 만나는 요절인데요. 제가 볼 땐 지금 3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바이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업사이드로 한 20% 이상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한 구간 정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시장 컨센서스는 뭐 물론 신한투자증권 4만 1,000원, 뭐 SK증권 4만 원 이 정도 보고 있지만 어제 뭐 컨센서스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타겟을 잡아놓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급등한 거에는 50% 토해내야 되고요. 또 올라간 거에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갭이 나올지 이 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반영에서 일단 우상승으로 올라온 부분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앞으로 나타날 건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만 한 5천 원 구간에서 3만 한 2천 원 구간까지 올라온 한 7천 원 정도 플러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만 원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3만 6천 원에서 3만 7,500원 이 정도 수준만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석해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이거는 배열이 들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적당한 배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0일과 120일과 이격이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과정. 그때쯤 매출 인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일봉이 언제부터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3만 원 언저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면 약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지금 오늘도 거래 사항을 조금 보니까요.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윗꼬리 들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두 번 정도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3만 원 여기서 위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거래 트레이딩 바이 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근데요. 바로 한 3만 1천 지금 현재 상태 바로 위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합시다. 뭐 굳이 얘 아니면 뭐 20% 먹을 게 별로 없습니까? 자, 그래 충분히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하시고 특히 현대로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내년도까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 즉,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더 조정을 받아서요. 220일 이평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컨빅션 바이를 해줘야 된다. 왜요? 이게 분명한 건 매출과 모든 게 존재하게 돼 있는데, 그쵸? 그것이 예를 들면 220일까지 밑으로 훼손할 만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된 컨빅션 바이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두 개. 보통 시나리오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이때 서서 이렇게 올라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단타를 쳐도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하루에 분봉을 봐가면서 저때 내려가는 것이 A와 B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가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거죠. 222평 선을 훼손할 만한 일봉의 차트는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적어도 우리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잘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눌리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트레이딩 관점을 잊지 말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차트 설명하고 나면 목이 확 말라버리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레이 솔루션하고 디펜스 솔루션은 묵직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정리하면 올해 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220일, 52주차 이 선이 우상방으로 가는 것도 맞고요. 520일, 220일 이동평균선 자체를 훼손할 만한 일봉의 모습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의 포지션은 3만 원이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매수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거기를 훼손시킨다 하고 나면 221평 바로 윗단에서 잡아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얻어낼 수 있다. 혹시라도 221평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상방 포지션은 훨씬 더 높으니까 더 높은 수익을 보고도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보니까 적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3분기, 7월 달 정도까지는 그 사이 정도, 6월, 7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한 50일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했을 때 업사이드로 20% 이상은 제가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더 늦게 반응이 없어서 220일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37,000원, 37,500원은 변하지 않는데 매수 가격이 한 2만 7,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첫 번째 바이한 것도 미스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난 이렇게 정리해서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늘 우리의 기간 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 산업을 위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수익도 내고 하는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